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인사를 참 늦게 해줬네요. 네네. 예. 아, 한 박자 늦었네요. 그러니까 벌써 5월이라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지난 3, 4월이 마치 좀 누구한테 좀 뺏긴 듯한 느낌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5월이 좀 빨리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2020년 봄을 다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예. 요즘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농담이 아닌 농담이 돌고 있대요. 네, 어떤 농담입니까? 2020년은 코로나19한테 송두리째 뺏겼으니 네. 내년 2021년을 다시 2020년으로 리셋하자, 뭐 네. 다시 살자 이런 다시 살자? 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020년 도쿄 올림픽도 2021년에 그 일은 그대로 개최가 되니까 네. 우리도 뭐 한 살 더 먹지 말고 2020년 다시 살자. 너무 뭐 좋은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아, 예, 왜냐하면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94년에 넣으셨는데 이제 95년생으로 이제 바뀌니까 너무 좋네요. 한 살 어려진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희의 5월의 햇살.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 울리며 가던 걸음 멈추었어서 또 뒤를 돌아다 보니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5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작년에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남한 생활을 위해 탈북민들이 원하는 정책 1위가 바로 취업 창업 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2위는 뭘까요? 2위는 의료진이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2위는 의료 지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한뼘 초대석에서는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현재는 함께하는 재단 굿딜스토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은평점의 신민옥 점장님 자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전직 직업상담사, 현직은 사회복지사인 신민옥입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우리 똑부러진 송희 씨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황현희 씨도 뇌생남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유, 네. 진짜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 또 너무 동안이시네요. 아. 네. 네. 그리고 한뼘차의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이렇게 또 시작부터 칭찬을 해줘서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굿딜스토어라고 하니까 가게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물건을 파는 곳입니까? 네, 물건을 파는 곳이 맞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기증품을 파는 곳이에요. 아, 네. 기증품을 파는 곳이군요. 그러면 네. 뭐 이런 그 슈퍼마켓 같은 그런 가게가 아니라 조금 기증품 같은 것들. 네, 약간 성격이 애장품. 다르죠.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애장하는 물건을 이제 그 기부를 하면은 그것도 팔리나요? 완전 환영하죠. 아, 너무 그렇습니까? 좋죠. 네네. 아, 이것도 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기증해 주시면 탈북민과 장애인 직원들이 기증품을 선별하고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네. 그 점장님 계시는 가게에도 탈북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계시나요? 아, 맞죠. 탈북민과 장애인들이 같이 있고요. 저희 은평점에는 지적장애인 2, 3급인 직원 5명과 비장애인 3명 이렇게 총 8명이 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이 북한 이탈주민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고향이 양강도 해산. 네, 송희 씨 저 거기죠. 양강도예요. 네네네. 같은 고향분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매니저님이 얼마나 똑부러지신지 네네. 그 양강도 특유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네네. 작업 지시를 하는 걸 보면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거집 한 거집 할걸요? 아, 네, 뚝심이 있으시죠. 네네네. 네. 아, 좋은 말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재단 산하에 총 9개의 구디 스토어가 있는데요. 북한 이탈주민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매니저가 4명이나 돼요. 와. 네,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가 된 거죠. 네네.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세요. 네네. 와. 그래서 통일이 되면 네네. 북한에 있는 고향의 구딜 스토어를 꼭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지점을 거기다 내시려고 네.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부 물건을 네. 판매를 해서 네. 그 수익금으로 네. 좋은 일에 쓰이는. 수익이 나면 네. 스토어를 또 다른 지역에 만들어요. 그리고 아. 장애인과 탈북민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요. 또 고용을 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그렇죠. 너무 그런 좋다.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스토어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기증 절차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께서 네. 들으시고 네. 어떻게 하면 기증할 수 있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너무 밝기를 주셔서 기증을 하시려면 저희가 대표 번호가 있는데 1644-9191 9191는 9191 네. 9191예요. 그래서 1644-9191로 전화를 주시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에 기증 트럭이 달려가요. 아. 네, 그래서 물건을 수거해 오고요. 뭐 물건의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요. 너무 큰 거는 저희 부피가 또 너무 매장이 나가면. 여러 상품을 진열하다 보니까 너무 네. 큰 거는 또 어렵고 작은 가구 같은 건 상관이 없고요. 먼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직접 내방하셔서 기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가까운 구딜 스토어 이렇게 구딜 스토어 치시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피가 작은 것은 네, 직접 방문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내방 절반, 차량 기증 절반 요 정도 비율이 되세요. 와, 네, 그래서 좋다. 기증하시고 네. 쇼핑도 또 해가시고. 아,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네. 그 탈북민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혹시라도 네. 왜냐면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네. 사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린스를 뭐 행군 비누다 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서로의 혼선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매니저님이 북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느 날 손님이 그 영어 전자사전을 찾으시더래요. 영어 전자사전. 네네. 근데 소희 씨 저기 북한에는 그런 게 좀 생소하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셨고 이렇게 전자제품에 북한이 없는 전자제품을 찾을 때 그때 당황스러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분류해서 거기에 가격을 중고 이제 기증품이니까 네.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매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 브랜드가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알려면 좀 이렇게 명품 같은 게 가끔 들어와요. 네. 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샤넬, 뭐 구찌
버사치, 루이비통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루이비통이라고 하면은 뭐 네. 동물 똥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은 아, 너무 그쪽으로 가셨다. 아, 진짜예요. 동물통. 진짜 저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아, 네네. 제가 네. 그 먼저 선배온 언니가 네네네. 가방 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북한에 그런 그 이 루이비통 그 큰 가방을 저희는 이제 똥기저귀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그 네. 루이비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세상에 언니 여기 똥 담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정색 팔색하더라고요. 진짜 비싼 거라고.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어쨌든 그런 혼선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있죠, 왜냐면 있죠. 그 브랜드를 알아야 네. 가격을 책정을 할 수도 있고 네. 판매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싼 거는 싼 가격을 먹이고 좋은 가격은 이제 좋은 제품은 좋은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브랜드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네. 한 달 동안 브랜드 네. 책을 만들었어요. 매니저님이. 아. 그래갖고 계속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유명 브랜드 순위 네. 그런 것을 인터넷에 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회사가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대요. 이 세상에. 제품이 어떻게 음. 만들어지는지. 세상에. 아니, 그렇게 야무지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럼 네. 혹시 명품인 줄 알았는데 네. 이미테이션으로 뭐 발견이 되고 뭐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짝퉁, 있겠네요. 짝퉁.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짝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명품인 줄 알고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해놨는데 고객이 사가시고는 아 이거 명품 아니고 가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 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그럴 수도 있을 때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부하시는 셈 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예, 어머. 또 이렇게 좋은 고객들 웃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거의 정품에 가까워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시는 분들께서도 네. 거의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거의 맞아요, 대다수이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중고가 필요해서 오셨다기보다도 네. 뭔가 좀 어떤 명분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걸 다른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네. 좋은 시간을 가질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는 네. 그런 시간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네. 뭐 생각이 들긴 선한 합니다.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남쪽 같은 경우에는 뭐 때로 손님들이 좀 과잉 친절을 요구하기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북한의 서비스업들 뭐 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남쪽은 친절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렇죠. 근데 북쪽은 이게 거의 물건에 뭐 당해서 하는 가게가 많다 보니까 네. 뭐 당연한 뭐 불친절은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어때요, 있어 성희 씨? 있어. 예.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음.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완전 자본주의 미소를 띄우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들 나 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고 옷을 한번 입었으면 벗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 이건 무조건 꼭 사가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고 나니까 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완전한 자본주의 서비스 직업 정신이구나. 그때 이제 딱 알게 됐어요. 서비스 맞아요.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남북 서비스업 차이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네. 갑질이란 말도 있고 네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이제 감정 노동에 속하기도 하고 네네. 어려워요. 사람 상대하는 아유, 게. 제일 어렵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북한도 보니까 식당이나 미용실 있잖아요. 네네. 서비스업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남한처럼 그런 과잉 친절을 베풀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매니저님 그 얘기를 하셔요. 남한 직원들이 막 서로 다투다가 안에서 네네. 매장 밖에서 이제 막 다투다가 고객이 오시거나 전화가 오면은 금방 180도 얼굴 표정과 말투가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느냐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 친절 모드로 이렇게 네. 돌아가니까 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일하려면 좀 배울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런 있죠. 얘기를 하셔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과 사생활을 완전 구분해서 네. 바로바로 네, 감정 모두가 조절을. 바로바로 전환이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나는 정말 그 아랫동네 이거 그 머리를 하고 싶다, 미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그 이제 이 리발사님이 개소리하지 말고 근데 닥치고 있으라요. 그래서 이민의 이름으로 깎아주겠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무조건 다 스포츠 모드로 이제 진짜요? 통일되면 어머. 북한 남자분들 머리를 보시면 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맞아요. 똑같죠?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남쪽에서 제가 저 요즘 유한 씨 머리가 유행이니까 유한 씨 머리로 좀 잘라주세요. 헛소리 하고 있네 그냥 네. 스포츠. 네. 야 뭐 이렇게 깎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밥보다 먹는 소리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라.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제 가잉 모드를 받으면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놀지? 네. 오해가 생겨요. 아니 네. 왜 그럴까요? 북한은 그런 재화를 뭐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다들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은 당연히 네. 주민들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라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그 북한의 이제 그 고난행군 시기 이후에부터 이제 이런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각 기관 기업소에 또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로. 아, 무료로? 네, 그래서 이제 좋다. 그 하면은 정말 이제 안 이쁘게 자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머리지만 좀 맵시 있게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이렇게 이제 그 미용실 이제 개인 미용실 이거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그땐 돈을 지불하고. 그땐 덜 지불하죠. 그럼 서비스는 좀 괜찮아지나요? 네네, 뭐 옥수수라든가 콩 네. 같은 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좀 예, 다릅습니다. 네. 아주 많이 다르긴 하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남쪽에서 서비스업이라는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보시는 거니까 탈북민들이. 그렇죠. 뭐 혼란을 겪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십니까 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서비스업이 처음에 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처음 직업으로 네. 갖기는 솔직히. 맞아요. 그렇죠. 남한사에 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서비스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금방 배워요. 한국말을. 아, 네. 남한말을.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도 습득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빨라요. 역시 자본주의가 뭘 빨리 하기에는 네. 참 좋은 문화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과잉 서비스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적응이 되면은 그런 그렇죠. 과잉 서비스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왜 손님을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맞아, 생각을 맞아. 갖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맞는 것 네네네.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게에서 점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과거에는 탈북민 취업센터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탈북민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유일하게 북한 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나라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진로 지도부터 성인 취업 지원까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의 적성에 맞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상담을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입사 지원서, 클리닉 이런 등의 일을 했죠. 네. 아, 예를 들어 송희 씨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찾아갔다고 하면은 네네. 송희 씨에게 네. 어떤 직업을 좀 권해주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 예. 먼저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상담해주세요. 상황학 한번 갑시다. 아, 오랜만에. 네, 갑시다. 네, 송이님은 방송인이 체질이신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여기서 네.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 네. 저 취업 안 되나요? 최저임금으로 주세요. 최저임금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구직하시러 북한 이탈주민이 오시면 네네. 일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적성이나 이런 검사를 해요. 아, 적성 검사도 하는군요. 네, 적성 검사를 해서 네. 서비스, 제조, 회계 뭐 어느 쪽의 일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또 같이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했던 것보다 전에 했던 일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훨씬 그렇죠. 빠르거든요. 자기가 너무 잘하는 좋다. 일. 네, 네, 네.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말 회계나 이런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분은 진짜 이쪽에서도 격리사무원이나 회계 네네.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예, 자신의 경력을 중요시하죠. 아니 송희 씨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그렇죠. 방송에서 자리 잡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견한데요. 예, 방송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장사꾼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장사라던가 근데 예. 백수? 어. 네. 근데 제가 네. 이 그 예능에 조금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이 방송 딱 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네. 그 민속예술단이라는 데서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네. 방송계에 발을 들여놨는데 아. 제가 이 정도로 입지를 다지면서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전 늘상 제 자신한테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이렇게 대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북한 이탈주민과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은 네.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우와.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 얘기를 하죠. 결국 뭐 송희 씨도 자신감이군요. 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자원이나 끼가. 네. 네, 네. 어쨌든 그걸 발전시켜서 네, 네. 아, 이렇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취업을 네. 잘하시고 끼를 그래서 발휘하신 거죠. 예, 예. 지금 저희 이제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입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와, 입시 너무 방문도 좋다. 하시는군요. 네,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온라인 입시 박람회에서는 1대1 온라인 학과 설명, 입시 준비 방법 특강,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영어 가이드 특강, 어떻게 이제 영어를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입시 박람회가 5월 23일 날 열릴 거예요. 와 또 진짜 대박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 청소년, 탈북민 친구들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네네. 이제 대학을 합격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고 수강 그렇죠. 신청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뭘 배우는지 네.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미리 그것들을 예행 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 생활 처음 해보면 또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못하죠. 있거든요. 당연하죠. 못하죠. 아니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네, 이제 맞습니다.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런 거군요. 세터민들이 특별 전형이 있죠. 있지요. 네. 지금 그래서 입시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남한의 학생들보다는 유리해요. 그렇긴 그런데 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학문이 적응이죠. 이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이제 기초 학력이 낮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적응이 힘든데 네. 저희 이제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멘토를 또 찾아줘요. 와.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떤 좋네요. 교수님의 특징은 이렇고 그 교수님의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뭐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나오고 네네. 라든가 뭐 어떤 뭐 그 식당에 뭐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고에서부터 와. 네. 너무 좋다. 네네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니까 저 교수님 많은 도움을 받아요. 저 교수님 건 듣지 마. 이것도 저, 해주니까. 저 교수님은 금방 마감되니까 빨리 신청해야 돼. 아. 라든가 뭐 좋은 이런 것만. 팁. 좋은 네네네. 팁. 팁만. 네. 그런 그러면 것들을. 이제 네. 뭐 우리 그 세터민 탈북 학생들이 이제 그 특별 전형 이런 배려 같은 게 있거든요. 특혜 네.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취업 시에도 탈북민들한테 가산점 같은 건 붙나요? 아, 2014년 이전에는 있었죠. 네. 아마 취업 송희 시에도 씨 때도 있었군요. 있었죠. 그게. 있었어요. 네. 취업 장려금 뭐 그 고용 지원금 이런 것들이 네네. 있었죠. 근데 이제 2014년 이후에는 네. 그게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그 그래요? 전에는 3년 동안 개인에게는 취업 장려금 3년 동안 1,500만 원. 네. 그리고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 1,8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했는데요. 2014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북한 이탈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수당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변형이 됐어요. 아. 미래 행복 통장으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 행복 통장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취업해 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4년간 2,40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대1 매칭 펀드로 똑같은 2,400만 원을 매칭해 줘요. 그래서 와. 4,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어머, 거죠. 너무 좋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가 이제 남한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지금 지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돼요. 돼요? 네. 북한 이탈 주민도 똑같이 남한 친구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원금들이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주는 지원금은 남한 주민들과 주는 거는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뭐 1,500만 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고용주에게 탈북민을 고용했을 때 주던 장려금이란가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 이거 네.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좀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지원금이 없어져서 우리 탈북민이 취업하기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혹시 뭐 탈북민들도 뭐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뭐 직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탈북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기업 완전 선호하죠. 대기업을 네, 선호하는군요. 계속 떨어져도 여러 번씩 이렇게 내는데 네. 일단 성인들 같은 성인 여성의 경우는 사무직을 가장 선호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직업 훈련을 받을 때도 컴퓨터 교육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이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네. 네, 전산회계나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있으면 격리사원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네. 실제로 그렇게 취업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 중국어 통역사, 관광 가이드도 선호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 탈북민들이 가장 그 구직 중에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본인이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언어를 가장 어려워해요. 내가 결국 말할 때 상대방이 자신감이네요. 네,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구인 광고를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전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화하면 바로 들통나니까. 첫 인식이 네, 네. 그래서 뭐 중국 바로. 사람이에요, 뭐 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 뽑아요 이렇게 그냥 냉대를 아이고. 당하는 네네.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선생님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전화를 해주십시오. 사람을 뽑았는지 네네네. 아직도 자리가 있는지 음. 뭐 이제 기타 조건들을 한번 따져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또 이제 면접 장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의 면접을 가능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같이 면접에 동행 면접을 많이 실시를 했죠. 동행 면접을 하면은 근데 네, 네. 거기서도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되게 예, 좋아요. 예, 이분들은 예. 이제 든든하고 안심이 되니까 좋아하는데 네. 어떤 구인처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이분은- 보는 사람은 이분은 혼자 이렇게 못 찾아와요. 예,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셔서 이제 잘 설명을 드렸죠. 이제 네네. 나만의 이제 회사나 이런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제가 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곳은 음.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신분이나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인식을 바꿔놔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동행 면접을 함으로써 저희 기관이 네, 보증을 하는 거죠. 셈이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믿고 채용을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취업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측과 갈등이 있을 때 저희가 중간에서도 조정하고 중재를 또 네, 하시고. 네,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좋죠. 요즘 그렇다면 취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팁을 좀 드리자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혹시 또 방송을 듣고 계실 탈북민들, 예, 네네. 그러니까 취업을 앞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자격증을 좀 꼭 따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취업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자격증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40대 이전의 여성이라면 네. 일단 컴퓨터를 먼저 배우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기본이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사무직 사무직. 쪽에 일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전산회계나 세무회계 그런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0대 이후면 간호사 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그리고 이제 뭐죠? 그 가이드, 가이드, 중고 가이드. 토경이나 네네네. 이런 관광 것들도 가이드. 네네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그 돼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 중 가운데 이제 중국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네, 많으시잖아요. 네, 중국에 오래 체류하셨던 분들은 음.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네, 네. 직행이라서 중국말 못 배웠거든요. 송희 씨야 뭐 방송에서 지금 뭐 엄청 자리 잡으 유튜버 지금 뭐 10만 명 이상 또 그렇죠. 구독자 있으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또 영어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요? 배우고 그러세요? 있어요. 어. 좀 한번 잘하셨네요. 해볼까요? 예, 하이 What's your name? 이럴 줄 알았다. What's your name 나올 줄 알았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Thank you. 예, 예, Bye bye. 알겠습니다. 네, 굿바이. 예, 요 정도였군요. 예, 예. 외국어를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외래어를. 그렇죠. 북한은 뭐 예.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외래어는 아예 없고 그냥 다 이제 그 순수한 우리 한국말을 쓰는데 사투리가 좀 섞인 한국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가 섞인 대한민국 말을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거의 전자제품은 다 이렇거든요. 그렇죠. 어디 브랜드 그렇죠. 이름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약간 손님들이 오셨을 때 네. 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일도 있겠어요. 이 외래어랑 좀 헷갈리는 이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래어로 다른 직종보다는 좀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제 직접 고객을 만난다는 이제 그 두려움만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만 좀 없으면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어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르면 모시고 가서 가르치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옆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면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 이제 저희가 구딜스토어 하다 보니까 기증을 많이 받아요. 기증 네네. 물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네네.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네네. 주소 너무 힘들어요. 주소
생소한 동 이름 저도 막 헛갈리거든요. 동 네네. 이름. 네네. 그다음에 요즘 다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 그 뭐 약간 네. 뭐 왜래요? 예. 네, 영어. 힐스테이트. 레미땡, 잣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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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예. 네, 그래서 실땡 뭐 네. 이런 거 많죠. 이 발음이 계속 틀리는 거 알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기능 담당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게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네네. 어려우니까 맨날 매니저님 받아쓰기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싫어해요. 아마 아니 진짜 네. 이름 어려운 건 뭐 서울수 꿈에 뭐 네, 어쩌고 네, 저쩌고 네, 영어 네. 힐스템 뭐 이상한 거 되게 네, 많아요. 네. 아마 놀랄 거예요. 우리 탈북하신 탈북민 분들은 네. 북한에서 이제 뭐 전자 밥가마, 뭐 쿠쿠 밥가마 아,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밥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솥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닦는다든가 이런 걸 보고 솥이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그 매장 가면은 여기 밥가마 얼마예요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그러니까요. 이 결국에는 이 언어와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네. 이런 벽을 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좀 이걸 넘어야 될 좀 뭔가 벽이 해결책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교육이 결국 정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날 저희 그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남자분인데 정말 이 친구는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어머. 깔끔하고 잘생겼고요. 키도 북한 남자들이 키가 좀 작은 작아요. 편인데 이 친구는 키도 굉장히 크고 아. 얼굴도 하얗고 정말 남한 사람 같아요. 어머.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과묵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주 본인의 이상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묵한 사람 네.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 상담을 1대1 개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투리 때문에 네. 입을 열 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네. 네, 없어지는 온 지 그게 얼마 아마- 안 돼서. 음. 트라우마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 전문가를 모시고 언어 교육도 하고 국립국어원과 연계해서 강사 초빙해서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언어는 집중해서 몇 개월 해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은 동화되는 게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어를 단기간 안에 고쳐진 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어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네. 그래서 사투리를 겁나 써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정겨워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온 지 3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사투리가 남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예. 전화하거나 고향 친구 만나면 금방 나와요 사투리가. 아. 네,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예. 네. 충청도 분이셔서. 예. 어머 어머. 그렇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를 써, 충청도 사투리를 써 이렇듯이 네. 우리 탈북민들도 나는 함경도 사투리를 써, 나는 평양 사투리를 써. 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한 분들도 북한 사투리 쓴다고 이질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저분은 고향이 평안 뭐 그러니까요. 함경도구나, 예. 뭐 평양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게 사투리 고치느라고 막 이게 뭐죠 연필 입에 연필. 물고 연습하고 이런 수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싶어요. 저는 이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탈북민들이 그 언어를 쓰고 그 사투리를 쓰는 걸 창피하게 느껴지는 그 사회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네. 그런 걸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네. 것을 사람들께 알려야 되는 게 네. 더 먼저라고 좀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네, 음. 그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요. 예, 네. 북의 말을 쓴다고 해서 네, 네. 우리랑 뭐 다를 건 없다라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교육이 역시 황현 씨. 예. 최고.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선행돼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직 중인 탈북민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그다음에 뭐죠? 인식. 네, 인식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왜 나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느냐 이렇게 아, 하지 말고 네. 부딪혀야죠. 부딪히고 그냥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봐요. 맞아요. 그게 왜 내가 탈북민이야라고 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편견이 있는 건 음. 당연하다.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남북이 서로 반공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도 반공 세대예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 북한 사람 빼빼 마르고 눈 올라가고 또 머리에 뿔 그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네. 볼난 줄 근데 알았죠. 예. 북한도 남한을 그렇게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 이틀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네. 아직도 남편을 잘 몰라요. 그 갈등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 남편 다 모를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네. 저는 우리 점장님 말씀에 네. 충분히 아. 공감이 네.
생각해야 되는 게 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뭐 무슨 우대나 받고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여기도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네. 생소한 땅이거든요. 네. 부딪히면서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아닌 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네. 하면은 충분히 정착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집안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집안일 하는 거 이게 너무 인간적이에요. 집안일을 너무- 빼고 말하면은 예. 사회적 이게 뭐 거리가 멀잖아요. 아 순간 너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너무 아이, 좋아요. 기분이 아주 아니 우리가 좋습니다. 단절된 지 예. 반백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금방 예. 서로 알 수 있나요? 네. 그런 남편분과 과정을 단절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왠지 황현희 씨가 띠끔했나 봐요. 아 저도 이거 뜨끔하네요. 네네네. 예, 예. 아 마지막에 또 이게 큰 웃음 주고 예.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좋은 정보도 주시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웃음까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전- 아니 전에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쫄지 예. 말아야 돼요. 쫄지 마. 누가 맞아요. 그런 얘기 네. 하던데 네네.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좋은 서로 날이 화합하고 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좋은 날이 그 오지요. 쫄지 말라는 건 진짜 송희 씨가 네. 많이 좀 주변 분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송희 씨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리고 네. 탈북민들에게 그런 용기, 네. 자신감 이런 걸 좀 네. 많이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이제 후배분들이 네.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면 네. 절대적으로 속으로는 쫄대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네. 이제 만약에 강도 아니면 이제 그 좀 사기치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담당 형사님한테 꼭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다. 아, 그리고 112로 와라.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상담사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듣고 그냥 인용을 하면은 내가 네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존경해야 그래서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딱 정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상담사 송희 선생님처럼 상담사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식이 되게 좋아요. 네. 남한에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약간 이제 자기들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이제 남한 안 사람 되죠.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이렇게 일반화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구딜 스토어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좀 수익금의 일부를 뭐 장애인분들이나 탈북민을 지원하는데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은 많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맞아요. 그렇죠. 많이 좀 찾아와 달라고 홍보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딜 스토어는 물건을 팔기 위한 가게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다른 지역의 스토어를 또 만들어서 장애인과 탈북민을 채용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네. 구딜의 슬로건은 자선이 아닌 기회를. 예, 그래요. 그래서 돈 몇 푼 주어주는 자선이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이런 구딜 스토어의 꽃은 기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증을 많이 해주셔야 그걸 수고해오는 직원을 채용하고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구딜 스토어 양천점에서 근무하시는 탈북민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네. 현재 암투병으로 병가 아이고. 중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힘내서 치료 잘 받고 얼른 쾌차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연쌤 힘든 시간 잘 견뎠어요. 조금만 더 힘내고 얼른 나와서 꼭 다시 만나요. 파이팅! 알겠습니다. 꼭 정말 완쾌하시고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좀 구딜스토어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딜스토어 은평점 신민옥 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의 한뼘 뉴스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이돌들의 세계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취재에 다녀온 한송희 기자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희 기자입니다. 네, 그 유명 아이돌들을 가까이서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아니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매 순간이 경이롭고 아름답고 축복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한송희 기자 지금 뭐
뭐 눈에 흐르는 건 눈물입니까? 뭐 그렁그렁해서 지금 무슨 일 뭐 겪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행복의 눈물입니까? 뭐 혹시 뭐 아이돌 팬들에게 뭐 모진 고초를 당했다거나 취재 방해를 받았다거나 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팬들은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안 합니다. 우리? 저는 그저 성덕이 하나로서 동매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저 감격스럽고 꿈만 같습니다. 지금 뭐 취재를 하고 오랬더니 자기 욕심만 잔뜩 채우고 왔습니까? 성덕까지는 알겠는데 덕매는 뭡니까? 덕매가 뭐예요 진짜? 동매 몰라요? 동매? 덕질 플러스 메이트라고 해서 같이 덕질하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세상에 말귀도 못 알아듣네. 취재를 하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친구를 만들어 왔네요. 자고로 성덕이라고 하면 덕업일치를 이뤄야 한단 말이죠. 인생은 결국 어덕 행덕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말 하는 거 맞습니까? 좀 네네. 알아듣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어덕행덕?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같이 방송을 못 해먹겠네요. 덕업일치, 덕질과 직업이 일치한다. 어덕 행덕, 어차피 덕질할 건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 말씀이에요. 아 참 모르네. 어이가 없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취재 현장에 나갔다가 덕업일치를 이루고 정신줄을 놔버리신 한 기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듣고 계십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전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내가 오빠들을 가까이서 보다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됐습니다. 자 야광봉에 팔찌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나와요 좀 한 기자. 아유 오늘 정신교육 좀 받으시면 안 되겠어. 아 무슨 소리예요? 조용. 자, 오늘 황현희 한뼘 뉴스 덕질 이야기로 좀 꾸며봤죠. 송희 씨는 뭐 덕질한다 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송희 씨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완전 덕질이에요. 아 예상을 완전 빗나갔군요. 네, 네. 완전 잘못 빗나갔어요. 네. 아 네. 누구 좋아합니까 연예인 중에? 저는 블링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뭡니까? 블랙핑크라고 하잖아요. 네, 블랙핑크 팬이에요. 아 여성 그룹을 그래도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저는 블링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핑크 인스타 땡을 네, 인스땡. 예. 네, 인스땡을 SNS. 네, 한 16번씩 넘게 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좋아해요. 막 그들의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좋아한다는 뭐 따라하고 싶다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송희 씨가 옷 입고 다니시는 게 약간 좀 블랙핑크의 누구를 좀 따라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I'm so Jenny. 예. 제니? 저는 제니가 아니고 최니입니다. 죄니 죄. 네네. 죄다. 네네. 예. 아, 왜냐면 요즘은 저는 북한에서 이제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블랙핑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다 블랙핑크에 열광해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저도 거기 함영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아니 북쪽에서도 이런 팬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팬덤이 있죠. 그래요? 이민호 씨 팬덤 그리고 이제 권상우 씨 팬덤. 아, 그리고 보통 연기자분들. 네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 빅뱅 팬덤 그리고 아마 그 방탄배낭 팬덤들도 있을걸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송희 씨가 안에 계셨고 네네. 이제 지금 남쪽에 계시니까 네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네네. 북쪽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북쪽에서는 그 방탄소년단을 방탄소년단이라고 안 하고 방탄배낭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방탄소년단을 네. 북한 그 보이지더들이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들이 그 소년단원들의 노래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뱅탄이란다. 방탄? 방탄배낭을 왜 받냐? 요게 이제 암호화처럼 북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이되고 있어요. 그래요. 북한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팬덤이 생길 수 있는 나이. 네네. 그 친구들도 뭔가 좀 뭐 팬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거의 그럼 남쪽의 연예인들을 많이 좀 팬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좋아하는 그 가수분들이 트로트 분들이랑 케이팝 분들로 나누는데 아 트로트도 있죠. 네,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은 이제 그 소른도 선생님. 아 이것도 굉장히 상반되네요. 아,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누이라는 그 노래는 최고라면서요. 완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노래가 바로 누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윤정 씨의 어머나. 네, 이 노래가 또 북한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오빠 한번 믿어봐. 아, 박현비 씨. 노래. 아.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제 북한에서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 뭐 이런 다양한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그 케이팝 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북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팬덤들이 네. 공유가 되고 있군요. 네네. 어쨌든 나만의 이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배우고 알아가고 팬덤이 확보가 된다면 네네.
나중에 통일이 되고서도 대화의 주제가 좀 네. 많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화의 주제가 이제 한류로 가면은 네네. 북한 주민들도 금방 대한민국 문화에 스며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통일이 빨리 돼서 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네네.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요. 송이 씨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보내드리면서 뚜두뚜두. 뚜루뚜두 아니라 아기 상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아기 상어 여기다 표절하려고 그래요. 뚜루뚜루 위험하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뚜두뚜두. 뚜두뚜두였군요. 네네네. 아, 예. 휘출 있다 뚜두뚜두뚜. 그렇습니다. 주체 네. 주체 발성 발음이 자꾸 나가서 못하겠네요.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 안녕.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무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저 원하면 test me 넌 불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Oh wait till I do i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Oh yeah oh yeah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Oh yeah oh yeah Blackpink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린 Blackpink four way 사거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running 이는 버킷리스트 싹 다 버려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금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